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용산권역의 다양한 지역 분석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회 동부이촌동에 투자하라 이어서 오늘은 용산 삼각지 역세권을 주목하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각지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고 지금은 굉장히 좀 지저분한 그런 노후화된 슬럼화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용산권역을 대표하는 그런 공원 조망, 공원의 프리미엄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 살펴보시겠습니다. 삼각지 역세권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삼각지 역세권을 주목을 해야 될지, 용산 개발의 3대 축의 중심이고 경부선 라인의 핵심 역세권입니다. 이게 이제 삼각지 역세권 주변에서 찍은 사진이, 그림이 동영상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밑에 하단부가 바로 캠프킨 부지, 프라임 아파트들, 용산 프리미엄 1차, 2차, 3차들, 여기가 바로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에 있는 A블럭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평양집 158번지로 이전을 해서 통합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는 남산, 그리고 지금은 미군기지지만 향후 73만 평의 용산 민족공원으로 되는 지역이고요. 바로 이게 소나무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권. 특히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삼각지 고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용산 역세권, 그리고 삼성동 레미안, 또 벽산, 또 파크 이편한 세상이 있고요. 삼각지 역세권의 청년주택 또한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쪽이 삼각지역의 사거리 코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크 자이 아파트들, 바로 옆쪽이 바로 캠프킨 부지, 한진중공업, 바로 이쪽 라인이 서울 역세권 경부선 라인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삼각지 역세권역은 서울역과 남영 이 삼각지 역세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바로 한강 대로변에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역세권역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앞서 이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경부선 라인의 핵심 축의 개발 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각지 역세권 3대 개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산 개발 3대 축의 중심에서 서울 역세권, 용산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 이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더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도보로 5분 정도, 바로 삼각지역 같은 경우는 4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 교통이 굉장히 좋고 좋은 지역이면서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용산 민족공원 개장의 최대 수혜 지역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파크 자이라든지 월드마크 올라가서 봤는데 정말 동쪽으로 해서 이 공원 조망이 정말 멋있게 잘 뷰가 나옵니다. 그만큼 향후 용산 공원이 개장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캠프킨 부지 개발과 경부선 지하사업의 최대 수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캠프킨 부지 지금 미군이 다 이전이 완료됐고 단층에 막사라든지 건물 위주로 되어 있지만 향후 용산을 대표하는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삼각지 고가에서 보신 것처럼 용산역과 폭이 한 50m 정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경부선 라인이 지하화가 만약 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삼각지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각지 역세권 3대 개발 이슈를 제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용산 개발 3대 축의 중심 트리플 역세권, 보시는 것처럼 서울 역세권이 위쪽에 있고요. 경부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6호선 라인이 좌우를 다니고 있고요. 서울 역세권,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또 용산 민족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을 연결시켜 보면 바로 정중앙이 삼각지 남영 역세권, 또 효창공원 역세권, 원으로 일가라인, 이쪽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도 더블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고요. 삼각지 역세권이 4호선과 6호선 환승역이고요. 위쪽 5분 정도만 가시면 남영 역세권, 그래서 한정거장만 가시면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스타트를 했고요. 효창공원 역세권역에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들, 또 캠프킨 부지,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또 용산역 전면에 있는 개발 사업들,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 개발축, 서울 역세권 개발, 용산역과 국제업무단지, 또 민족공원의 개장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개발 사업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삼각지 역세권 3대 개발 이슈 중에서 두 번째는 용산 민족공원 개장에 굉장히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정말 공원 조망이 뷰가 끝내주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각지 역세권, 앞서 동영상에서 고가에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해본 거고요. 바로 남영역 쪽에 캠프킨 부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월드마크와 자이 아파트 맞은편 쪽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바로 옆쪽에 단층짜리 건물들이 158번지 특별계획구역인데요. 이게 통합이 되면서 보훈청이 일로 이사가 가게 되고 공원이 되고 녹지공원이 되고 5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온다. 또 바로 옆쪽 삼각지 옆쪽으로는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노후화된 삼각맨션이 있고요. 이런 슬럼화된 상업시설들, 건물들이 근린생활시설들이 있는데 이쪽도 개발 예정지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맞은편 쪽 용산소방서 아래쪽으로는 용산역 북측 1구역이 자리하고 있고요. 철로 그 용산 고가를 넘어가면 바로 용산 아크로타워와 이편한 세상, 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문배지구의 아파트들 화면에서 보시죠. 용산 프라임 아파트들, 또 한정거장이면 효창공원 역세권역의 센타포르라든지 고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마크나 자이 아파트에서 뷰가 공원 조망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향후에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이나 삼각지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개발이 됐을 때도 이 공원 조망이 남동향으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미군기 캠프킨 부지에서도 상업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올 예정인데 동향과 남향으로 해서 공원 조망이 향후에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므로 더블 트리플 역세권, 평지, 민족공원, 또 공원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삼각지 역세권 3대 개발 이슈의 세 번째는 두 가지 이슈입니다. 그래서 캠프킨 부지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경부선 지하화 사업, 두 가지 양이 좀 많아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축편은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용산 역세 한강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이 서축편은 상업 업무 주거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3대 미군기지가 있는데 이쪽이 유엔사 부지 작년에 매각이 됐죠. 그리고 또 아래쪽이 유엔 수송단 부지가 있습니다. 입지는 면적도 더 크고요. 이 대로변 또 용산 공원의 뷰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입지는 수송단 부지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삼각지 역세권에는 캠프킨 부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공원을 중심으로 한 핵심적인 입지에 미군기지들이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캠프킨 부지는 개발 면적 14만 6천 평입니다. 예상 용적률은 800% 이상,
초고층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주거시설로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상업, 업무, 마이산업이라든지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지가를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큰 그런 호재를 갖추고 있고요. 올해 말 내년 2020년도에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나온 자료, 여기가 바로 한강대로변 공원이고요. 바로 옆에 이제 월드마크라든지 자이, 여기 삼각지역이고, 요게 상업시설, 주상복합, 업무, 오피스동, 여기 보시면 요게 바로 컨벤션 센터는 마이산업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랜드마크로 서울의 중심축, 용산에서도 삼각지라는 한강대로변의 중심축에 자리매김할 수 있고, 이런 고급 상업 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지역의 집값, 땅값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엔사 부지 작년에 매각이 됐죠. 무려 1조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매각이 됐고요. 평당가로 따지면 6,700만 원으로서 최고가 아파트가 개발될 수 있는 부지로서 매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면적은 15,600평이고 현재 인허가 준비 중이고요. 주상복합 아파트들, 오피스텔, 오피스동에서 총 한 6개에서 7동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요. 2000년도 내년에 최고가 아파트로 분양을 할 예정이다. 예상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 최고급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금융비용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8천에서 9천만 원대 정말 최고가 아파트가 유엔사 부지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 부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 부자들이 투자하는 동네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엔사 부지를 필두로 해서 최고가 아파트, 강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용산에서 나온다. 유엔사 부지, 한남 뉴타운, 유엔 수송단 부지, 신동 아파트, 이촌 현대 리모델링, 시범 아파트, 한강 펜션, 부영에 또는 고급 아파트들, 한강 대로변, 또 서부 이천동, 관건일 수 있는 국제업무단, 이렇게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해도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데요. 앞으로 올해부터 2019년부터 5, 6년 동안 최고가 아파트들이 용산 민족공원과 한강변, 그리고 또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 자체의 땅값, 집값, 주택 가격은 6, 7천만 원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급 주거단지로 바뀌면서 이제 후암동 라인이나 이 원유로 서계청파동 라인에 개발이 아직 확정은 되었지 않았지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개발 예정지의 지분 가격도 최고가 아파트의 가격대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엔 수송단 부지도 가장 큽니다. 24,000평 가까이 되고요. 아마 내년에 매각돼서 좋은 입지, 대로변에 접해 있고 바로 민족공원의 접근성, 조망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엔사 부지와 맞먹는 최고가 아파트가 수송단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하이라이트는 그래도 삼각지 역세권에 있는 캠프킨 부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라인 이슈 중에서 경부선 지하화 사업 최대 수혜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서울 삼각지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와 맞춰서 지구 단위 계획, 또 용산 서울역과 삼각지, 또 남영 용산역을 아우르는 이 경부선 라인의 지중화 얘기가 이슈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경부선에 대한 그런 지하화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산의 지구단위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아마
경부선 라인의 지하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부선 지하 사업의 그런 효과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역 미래비전 수립과 경부선 지하 사업에 따른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에 있는 개발 계획들, 아무래도 서울역 세권에 있는 지역은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후암동 주택 재개발 사업들, 서계청파동의 도심 재생산업들 추진되고 있고요. 바로 여기가 남영역과 삼각지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라인으로 된 지역도 향후 개발 계획들이 나오는 정비를 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또 신계동의 근린 상업 업무시설들의 개발 계획들, 또 주변 지역의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이런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역세권, 또 삼각지 역세권, 남영, 또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일 정말 이 경부선 라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역에서부터 폭이 30에서 50m 굉장히 넓습니다. 지하화가 여기 보시면 노량역까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녹지축이 되고, 남산에서 그린웨이라고 해서 과거에 용산 민족공원의 그린웨이가 선정이 되고 이쪽 지역들이 뭐 여기로 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공원까지 접근성, 그리고 또 반포대교나 아니면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이 한강 수변공원의 접근성, 또 중간에도 녹지축을 만들어서 이론적으로는 남산에서 용산공원을 거쳐서 강남까지, 한강까지, 또 용산 그린웨이를 통해서 여기 이제 파크타워, 시티파크, 해링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광장을 거쳐서 국제업무단지까지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 자체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 용산이라는 정말 뛰어난 입지, 또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런 사업 자체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공원화가 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용산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도가 단임으로 해서 소음, 분진뿐만 아니고 이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좀 유해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유해시설이 멋진 공원으로 바뀌면서 용산 민족공원,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에 아울러서 관광지로서 용산이 바뀌게 되면 지가의 상승폭은 현재 가치보다 임대가는 최소한 3배, 300% 이상, 지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 10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요. 과거에 경의선 지하화가 되면서 연남동 상권 자체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3년 만에 지가는 3년이 아니고 2년 만에 지가는 2배, 더블 100% 올랐고요. 임대가는 300%가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용산권역은 이 공원, 이 경부선 라인 자체 워낙 규모가 큰 지역이고 민족공원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경부선 지하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폭발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가 상승을 올릴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각지 역세권 개발 사업 이슈들을 3대 이슈를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각지 역세권역의 개발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두 가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이 있고요. 상강맨션 특별계획구역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은 서울역, 요게 이제 용산 마스터 플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시설들, 상업 업무시설들, 삼각지도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 또 주거, 상업, 국제업무단지, 고밀주거라는 다 써있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100만 평의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 지역 중에서 위치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촬영을 아까쯤에 해드렸는데, 여기가 전쟁기념관 쪽에 있는 구역, 그리고 158번지 구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이 되면 통합개발 이쪽 분들이 일로 오시고요. 여기는 공원이 되고 여기 보훈청 자리가 여기로 이제 이전을 하게 돼서 공원과 주상복합 상업 업무시설로 복합 개발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용산공원을 동남향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아래쪽으로는 길 하나 건너가시면 바로 슬럼화된 상강맨션 특별계획구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업무 주상복합 아파트들. 그래서 부지 면적은 약 12,600평, 조합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268분. 그리고 계획은 주상복합 3개 동, 업무 판매시설 2개 동. 그래서 총 5동으로 된 주상복합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분양할 수 있는 세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업성은 굉장히 크다. 하지만 조금 투자하기 어려운 점 뭐냐면 여기는 빌라라든지 이제 쪼갠 지분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 평형대가 20평대 이상 단독주택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무래도 개발 계획이 나와 있다 보니까 추진은 늦고 있지만 평당 지분가가 4천에서 5천만 원대 이상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최소한 7, 8억에서 1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단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조합원들이 지금 추진위원회에 설정돼 있지만 조합원들 간에 이견이 많이 생겨서 추진위원회 자체가 조합 설립이라든지 이런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속도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을 하고 있다. 최고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가 어렵고 추진위원회 자체가 지금 일 진행 자체가 굉장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리스크는 검토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상강맨션 특별계획구역은 입지는 뭐 바로 삼각지역 4호선 라인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셋, 네 동으로 해서 아파트, 상업시설들 이렇게 해서 그림은 나와 있고, 이게 이제 현장 사진인데요. 정말 입주한 지 40년이 넘고 5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인데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을 만큼 굉장히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는 이렇게 작은 근린 생활시설들, 대로변 쪽으로는 건물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입지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6,300평이고요. 조합원 수도 많지는 않죠. 240분. 예상 용적률은 400에서 500% 정도. 뛰어난 입지와 공원 조망, 더블 역세권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강맨션은 그래도 소액 투자 가능하신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뭐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 설립 인가되기 전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강맨션 자체만으로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개발은 좀 상당히 어렵고요. 개발하게 되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근린생활 건물들, 또 여기 한전소,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협의를 하면서 복합개발, 통합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다들 틀리다 보니까 한강맨션은 소액이죠. 그렇죠?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한전 부지를 잘 처리하지 않으면 또 개발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입지의 가치를 보시고 상강맨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 두 지역들은 정말 더블 역세권이라는 뛰어난 입지, 또 공원 조망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입지적인 강점은 갖추고 있지만, 자체적인 특별계획구역 내에 여러 가지 좀 애로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쉽게 판단해 투자하기에는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조사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지 역세권역의 특별계획구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삼각지 역세권역에 있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삼각지 역세권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용산 파크자에 입주한 지 한 15년 차, 13년, 4년 차 되는 아파트고요. 4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매매가는 15, 평당 한 3천대 초반, 3억 3천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15억, 전세는 8억 정도 해서 실투자 금액은 약 7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두 동으로 되어 있고요. 대우 월드마크, 그래서 50평형대가 기준으로 삼고 평당은 3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약간 낮죠. 7억 6천만 원, 실투자금은 7억 4천만 원. 이게 두 아파트를 비교해 드리면 입주는 자기가 좀 더 먼저 됐지만 월드마크는 두 동이라는 그런 좀 단지가 좀 협소하고요. 자이 같은 경우는 단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잘 되기 때문에 매매가는 그래도 자이가 대장주로서의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각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일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용산파크 이편한 세상입니다. 철도를 건너가면 신계동에도 용산 이편한 세상인데 좀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기는 용산파크 이편한 세상. 여기도 세대수는 작습니다. 두 동밖에 안 되는데요. 30평대 기준을 말씀드리면 매매가는 12억. 만만치 않죠. 거의 한 4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또 전세가는 바로 옆이 철길이고요. 인프라 시설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시투자 금액은 7억 정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하지만 이 용산권역에 특히 한강로 쪽을 보시면은요.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슬럼화된 지역들이나 아니면 아파트도 대형 평형의 주상복합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파크 이편한 세상이 두 동밖에 안 되고 옆에 철길이 있고 소음 시끄럽고 여러 가지 주변에 이렇다 할 만한 시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평당 4천대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상복합 내에 있는 유일한 아파트 단지로서의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시면 주상복합보다는 용산권역에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나오게 되면 그만큼 투자 가치는 올라간다. 또 맞은편은 신계 이편한 세상도 평당 한 4,500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단지라든지 조경이 잘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5천대, 6천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강맨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후화되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지금 설정된 건 아니지만 매매는 그래도 자주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거래가 되는 편이고요. 21평형이 9억 5천, 평당 한 4,500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죠. 또 전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2억밖에 안 돼 있어도 실투는 7, 8억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와 건물의 그 상태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14평형, 15평대를 투자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산 삼각지 역세권에 있는 대장주와 주변 아파트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 시세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삼각지 역세권역의 투자 전략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될까요? 실거주와 투자로 항상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실거주 하실 분들은 구축 아파트 용산파크 이편한 세상이나 파크자이 월드마크를 매수해서 거주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는 3천대에서 4천대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4천에서 5천대까지 지금 시세에서 20%에서 30%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신축 아파트 퀘스천이죠. 신축 아파트는 아쉽게도 삼각지 역세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바로 문배동의 KCC라든지 효창공원 역세권의 센터폴에 입주한 지 5년, 6년 차 되고 있지만 이편한 세상이나 남영 역세권의 프라임 아파트 등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거주는 보시고 본인의 투자 금액 여러 가지들 여건들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투자는 어떻게 되느냐? 큰 금액으로 7, 8억, 10억 이상의 투자하실 분들 또 1, 2억 정도의 소액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큰 금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삼각지 역세권이나 숙대 입구 역세권역의 대로변 라인, 향후 민족공원의 진로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향후에 역세권역의 공원에 방문하신 분들이 이제 다니시는 유동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단독 필지를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 놓으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3, 4년 후에 용산 민족공원의 역세권 위주로 해서 부분 개장을 앞둔 그런 신축 사업 하시는 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삼각지 역세권역의 두 가지 특별 계획구역, 한강로 특별 계획구역, 상강변션 특별 계획구역이 있는데 여기도 퀘스천이라고 해놨던 건 뭐냐면 입지는 정말로 좋습니다. 입지도 좋고 사업성도 좋지만 재개발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안 나고 있다. 그래서 큰 금액을 투자해 놓으시면 상당히 많은 시간 좀 묶일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안고도 투자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유 자금으로 빚내지 마시고요. 한강로나 삼강변션 특별계획구역에 가급적 큰 금액보다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 삼각지 쪽에 소액 투자를 하고 저도 하고 싶은데 소액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5, 6억에서 6, 7억 정도 이상의 4, 5억 이상의 투자 금액이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바로 위쪽에 있는 남영 역세권이나 바로 한정거장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 역세권 쪽에 개발이 특별계획구역처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확정이 되었거나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발 예정지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해 놓으시면 향후 이렇게 삼각지 역세권이나 아니면 뭐 철도 지중화, 또 캠프킴 부지, 서울 역세권, 또 용산 역세권, 또 민족공원을 개장하는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배우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액 투자하실 분들은 핵심적인 역세권이나 대형 개발 호재의 배우 주거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보시고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 놓으시면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개발 가치에 따른 큰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지 역세권역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간략하게 삼각지 역세권을 설명을 드렸고요. 늘 보시는 사진이죠. 한강변의 용산 역세권역에 정말 드림 허브, 드림 타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산의 꿈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 실현된다. Dream comes true고요. 항상 용산의 투자는 큰 금액 투자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요. 소액 투자하시는 그런 지역도 저희 사무실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언제든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고요. 특히 용산역, 신원산역에 내리시면 저희 사무실 바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에 대한 투자 상담이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 주셔서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과 통화하시고요. 또 내방하셔서 용산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 또 다양한 입지들, 다양한 매물들 저희와 함께 검토하시고 투자하셔서 용산의 그런 꿈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차수는 또 용산권역의 핵심적인 지역 분석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용산의 꿈 저희와 함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